교과서 229쪽에 유리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유리함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 y는 fx에서 이 fx라고 하는 것이 x에 대한 유리식이면 된다라고 했고, 유리식 안에는 다항식이 있기 때문에 유리함수 안에는 다항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복습을 하자면, 주어진 y는 x-1분의 1의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x는 뭐? 1이 아닌 실수라고 해도 되고요. 1을 제외한 실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y는 x분의 k 그래프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k가 0보다 크다, k가 0보다 작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게 되고요. 그래프가 2, 4분면과 4, 4분면에 있죠. k가 0보다 작다면. 그래서 모습이 다르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은 어떻게 됐어요? x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도 y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됐고요. 그 다음 점근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x는 0인 y축과 y는 0인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고 했고, 그 다음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점근선 x축과 y축의 교점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대칭에 대한 성질이 주르륵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그래프 자체가 또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기도 합니다. 또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이 또 뭐이기도 합니까? 네, 이렇게 원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근선과 y는 x, 마이너스 x의 교점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K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K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점점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 우리가 같이 확인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네, 오늘은 드디어 평행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래프를 좀 관찰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도형은 fx, y는 0이라고 쓰는데, 만약에 이 i가 x축으로 a만큼, 여기는 지금 p라고 되어 있으니까 p라고 쓰겠습니다. p만큼 y축으로 q만큼 만약에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세요? 네, 주어진 도형에 x 자리에 x-p를 y 자리에서 y-q를 넣어서 식을 정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평행이동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y는 x-p 분의 k 더하기 q라고 하는 지금 제가 유리함수를 가져왔는데, 이 아이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유리함수라고 하는 것은 점근선을 갖고 있는데, 이 유리함수랑 점근선을 한 세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리함수가 평행 이동할 때 점근선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근선도 같이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관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제가 좀 지난 시간처럼 지오지브라를 좀 준비해 갖고 왔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아이는요, 제가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가져온 것이에요. 지금 이제 보시면요, 초록 색깔이 y는 x분의 1 그래프고요. 지금 이제 대수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주 색깔 있죠? 여기 색깔 나오게. 요 자주 색깔이 이제 x축 점근선, 이 y축이 이제 점근선이고요. 이 아이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대칭이다라는 것만 좀 보시고요. 나중에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x축으로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x 있죠? x.
X축으로 평행 이동인데 지금 제가 P라고 하는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P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는데 이제 관찰을 좀 해보세요. 이 P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어떻죠,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여기 P 값을 보세요. P 값.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이 이루어지고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 1, 다시 제자리로 왔다가 평행 이동 1만큼 이루어졌다가 2만큼 이루어졌다가 하고 있는데 X축으로 평행 이동에서의 강력한 특징이 뭐죠, 여러분? 점근선이 같이 움직여요. 근데 점근선이 어떤 점근선만 움직여요? Y축으로 되어 있던 아이만 움직여요. 선생님, 왜 X축에 있던 아이는 움직이지 않나요? 예, 움직이는 건데 X축이라고 하는 거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그 자리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한 건데 그게 티가 안 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찰하셔야 되는 건 유리함수의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은 점근선 하나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냥 하나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잠깐 멈추고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상태 시작할게요. 예, 그러면 지금 Y축이 점근선인 거는 변화가 없고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X축이었던 애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움직여요. 그래서 유리함수랑 점근선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유리함수가 평행 이동할 때 점근선도 같이 이동하는 것인데 현재 지금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더니 점근선이 위, 아래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관찰했습니다. 정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이걸 다시 0으로 맞춰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냥 요 아이를 이제 다 전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X축과 Y축을 동시에 움직여 볼게요. 이거 보세요. 저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 세트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평행이동이에요. 기존에 y는 x분의 1이 갖고 있던 i에서 다 평행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잠깐 정지해 놓고 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결과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뭐가 바뀝니까? 네, 정의역과 치역이 달라집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x가 이제 여기를 보면서 해야겠다, 그쵸? 여기 이제 보시면요. x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p는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약간 점근선의 도움을 받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요 y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지금 제가 표시한 이것 이외의 모든 y 값은 다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역은 y는 q가 아닌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정의역과 치역을 보실 때는 여기 있는 아이를 살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점근선의 영향으로도 그런데요. 이 점근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원래 x는 0이었고 y는 0이었는데 x는 뭐가 되고 p가 되고 x는 이렇게 p가 되고 그쵸? x는 이렇게 p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q가 되는 걸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평행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x분의 k라고 하는 것을 평행 이동하게 되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y는 x-p분의 k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아이고. 얘가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k 값만 같으면 이 평행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치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k 값이 같냐 다르냐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k 값이 같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평행 이동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절대값 K값이 같다라고 하면 여기 한 가지 좀 더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대칭 이동을 통해서 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네, 평행 이동으로만 해서 그래프를 겹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K값이 일치해야 돼요. 절대값 K가 아니라. 이 절대값 K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X-2분의 1 더하기 1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삭제를 해주세요. 이런 부분 삭제하면 기본 꼴이 일단 필요하거든요. 주어진 그래프를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보려면 기본 꼴이 필요해서 얘는 기본 꼴이 이렇게 됩니다. 지우고 나면. 그럼 과연 내가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여기 제일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여기 값이 변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얘는요. X축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이요? 1만큼의 평행 이동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점근선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편하거든요. 점근선을 먼저 생각할게요. 점근선은 X에 대한 점근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이거인 실수만 들어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의역도 결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X는 2가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 그 다음에 치역은요. Y 점근선은 여기에요.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Y는 1이거든요. 그래서 치역은요. Y는 1인 실수. 그러니까 1을 제외한 실수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쓰면 X바 X는 이니까 X바 X는 Y바 Y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일단 점근선을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점근선을 먼저 표시하면 X는 2인데요. 점근선 X는 2. X는 2 여기 그쵸? 여기 X는 2.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표시할게요. 그러면 Y는 2, 1. 여기쯤 되나요? 1. 왜 이래? 1.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 그래프는 여기 얘가 중요하죠. 얘. 근데 여러분 그래프 그리실 때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앞에 있죠. 여기 앞을 1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x 앞에 개수를 1로 맞춰줬을 때 요 k를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양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 잘하시지만 한 번만 더 걱정돼서 얘기를 하자면 시선을 보세요. 여기를 보고 정의역과 점근선 하나 결정하고 여기를 보고 치역과 점근선을 결정하고 점근선을 그린 후에 여기 개수가 1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똑똑하니까. 네. 유리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그 제가 여러분과 그 대칭성에 대한 성질을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합니다. 볼게요. 다시 전으로 갈게요. 지오지브라로. 예, 지오지브라로 왔습니다.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원래 이제 y는 x분의 1 평행이동하지 않은 아이를 보면요. y는 x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랑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행이동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초록 색깔이 기본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얘는 점근선, 얘 점근선이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움직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근선 같이 움직이고요. y는 x, 마이너스 x도 같이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움직인 변화된 y는 x,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유지가 되는 이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유지되는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다라는 걸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3개의 점에 대해서, 이 4개의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대칭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요.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그 대칭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원래 그래프를 먼저 쓰겠습니다. 원래 그래프 점근선 두 개 있습니다. X축과 Y축 있었어요. 그래서 점근선 어떻게 쓸 거예요? 예, X축, Y축. 순서를 좀 달리 쓸까? 상관없는데 X축은 Y는 0이고 X축은 Y는 0이고 Y축은 X는 0이죠? 그랬을 때 이 교점 누구? 0,0에 대해 대칭이고 누구까지? y는 x, y는 마이너스 x. 요 세트예요, 세트.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점근선 보겠습니다. 예, 근데 하필이면 제가 평행이동을 또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예,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x는 2에 대해 2가 이제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x는 2가 또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점근선은 여기다 x 일관되게 x는 2, y는 2. 하필이면 같은 걸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를 볼까요? 여기 요 점을 보세요. 요점 삐뚤어졌네 아까 살짝. 예, 요 두 개 y는 2와 x는 2에 이 교점인 이 점에 대해서 이 대칭이라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2,2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는요. 얘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가지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 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얘네들은요.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절대 변하지 않는 건 직선의 기울기는 절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현재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가 1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누굴 지나죠? 네, 이 2,1을 지납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2,1을 지나요. 그래서 우리는 쓸 수 있죠. 기울기가 1이고 예, 기울기가 1이고 2,1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얘는 그냥 x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i, y는 x가 그대로 아까 전에 그 i랑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t가 안 난 것 뿐입니다. 원래 변화된 건데요. 그 다음에 이 푸른색 아이를 보겠습니다. 예, 푸른색 아이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나는 점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유지가 되고 2,1을 지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점근선 달라지고요. 점근선의 교점 달라지고 기울기 1과 마이너스 1이 유지되지만 지나는 점이 달라지니까 대칭하는 직선이 달라진다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 원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원점이 왜 들어갔어? 지우개. 원점이 아니고 P, Q인데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두 개에 대해서도 대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리를 했고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문제 풀 시간 얼마 드릴까요? 1분 드릴게요. 1분. 네, 그럼 이제 우리 확인을 좀 같이 해봐야 되잖아요. 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y는 x 더하기 2 분의 4 빼기 1인데요. 먼저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살짝 지우시면 y는 x 더하기
잠깐만. 맞아. 2분의 4. 이게 꼴이었고, 얘가 지금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얘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결과가 슈로링 나온 거죠. 먼저 점근선을 생각하시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1번, 눈은 여기로 가야 돼. 1번. 그래서 점근선이 x는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2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x는 2가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의역은 x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실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선은 여기. 예.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제외시켜줘야 돼. 예, 요렇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이렇게. 점근선 먼저 그리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 그러고 나서 시선을 어디로 돌리시냐면, 여기요. 여기가 1인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겠죠. 양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시면, 네,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점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2,1이에요. 예,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우리 또 똑똑하니까 하나 더 알아두면,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y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잘못 그렸다. 그죠? 살짝 위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래서 요런 거에도 대칭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가다 좀 어려운 조건일 때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x 마이너스 3 더하기 2 이렇게 되면, 예, 얘는 아마도 x축으로 지금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원래 그래프랑 비교를 하자면 얘였는데 얘가 x축으로 3, y축으로 2. 그래프를 그냥 그릴 거라 그러면 이런 조건은 굳이 이렇게 안 따져도 되는데, 어려운 문제 풀 때 좀 그 교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그냥 이런 상태로만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신다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점근선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네. 아, x는 3이 점근선이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y가 2가 점근선이네 또. 뭐 이러면서 이제 요렇게 그래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 이러면서 이제 여기다 그리면 저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요렇게 이 점선을 기준으로 2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이 점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아이에 대해서 요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저는 어려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바꾸면은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랑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별거 아닌 조건인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어진 A, B, C, D 이렇게 주어진 아이가 유리함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밑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연습합니다. y는 쓰시고요. x 마이너스 1을 쓰시고, 그다음 요 분모 있죠? 이 분모랑 똑같은 아이를 분자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 그 다음에 어디에 눈을 돌리냐? 요 분자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를요. 여기다 그대로 씁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살짝 계산을 하세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 3x 마이너스 3이거든요? 여기는 3x 더하기 1인데 여기는 3x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얼마를 더해야 돼? 얼마를 더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똑똑하잖아. 계산해보세요. 더하기 얼마? 더하기 4를 해야죠? 4. 그죠? 요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예, 나누겠습니다. x-1분의 3x-1 더하기 x-1분의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어차피 지금 정의역 자체가 정의역이요. 이렇게 생긴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누구였어요?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이거인 실수잖아요. 그래서 현재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1이 0이 아니거든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어요. 약분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3 더하기 x-1분의 4인데 이렇게 보면 조금 낯설지만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하겠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그래프만 그리는 거는 점근선을 이용하면 좋아요. 정리가 된 상태 점근선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 두 개요. x는 1. 요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번엔 여기에다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예. y는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점근선 두 번째 나오는 점근선은 네. y는 3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점근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x는 1 두두두두두두두 그 다음에 y는 3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사분면에 대해서 여기가 형제 뭐니까 양수고 여기 지금 이제 1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저처럼 따라 그리시면 돼요. 요래 그리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요 시선 있죠. 여기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는 똑같이 올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시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풀어보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선은 여기에 하겠습니다. x 더하기 2분의 여기 똑같이 x 더하기를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시선은 여기에요. 두 번째 시선은 그래서 살짝 계산하세요. 위에다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여기는 마이너스 3인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더하기 5로 하면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4x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역 자체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요게 이제 정의역이니까 그쵸. 이게 정의역이니까 분모분대를 약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분해서 정리를 할 건데 순서를 조금 바꿔 정리하면 얘가 먼저 정리할게요. x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x 더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헷갈릴까봐 y는 이라고 정리할게요. 이게 최종적인 결과예요. 그러면 점근선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근선 여기 x가 마이너스 2가 점근선입니다.
자꾸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또 다른 점근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와 y는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수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1인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는 여기 있어요. 원점 여기 있거든요. 위 x축이고 y축이에요. 그 다음에 y는 4, 마이너스 4. 그러면서 양수니까 이렇게 새롭게 점선으로 만들어진 사분면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쵸.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x-1인데 일단 뭐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분모를 중심으로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y는 2x-1분의 똑같이 2x 쓰세요.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저를 믿어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아까랑 조금 달라. 여기 어떤 숫자를 곱해서 6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2가 준비가 돼 있어요. 아까는 그냥 1이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럼 여기에 뭘 곱해야 돼? 3을 곱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6x-3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그래서 계산하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더해줘야겠죠. 근데 약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약분 자신있게 하시고 분리하고 약분해야겠죠. 제가 마음이 급했어요. 천천히 할게요. 왜 이렇게 급할까요 저는? 이렇게 됩니다. 그쵸? 약분하겠습니다. 약분하시고 정리해보면 3이에요. 마이너스 x-1분의 1이고요. 요게 지금 조금 낯설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가 x가 앞에 1이 아니어도 사실은 그래프 그리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거랑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분모 분자를 2로 나누겠습니다.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쵸? 얘는 뭐 2로 나눴으니까 얘는 상관없는 애고 자리가 조금 부족하여 예.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맞았으면 요렇게 약분돼서 x 되고요. 얘는 요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되시죠? 근데 분자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i가 좀 자리가 좀 협소하야 여기다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y는 x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점근선 쓰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저처럼 하시면 돼요. 여기 점근선 x는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 y는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점근선을 쓰겠습니다. y는 3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가 뭐인 거 확인했어요?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0, x, y 여러분 잘 안 보이실까 봐. 그래서 이제 그리게 되면 x가 2분의 1이가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3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한 게 이제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했으면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는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가 이제 유리함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여기가 ad-bc가 0이 아니어야 되고 c는 0이 아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교과서 230쪽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230쪽에 있는 내용을 그래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좀 편하게 들으세요. 일단 1번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은 C가 지금 0이잖아요. C가 0이고 D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거든요. 그럼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D분의 AX 더하기 D분의 B가 돼요. D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y는 d분의 ax 더하기 d분의 b.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 그래서 이 다항함수도 물론 유리함수긴 하지만 여기서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가 0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C가 0이 아닌데 AD-BC가 0이다 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밑에다 좀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이제 C는 0이 아니고 C는 0이 아니고 근데 AD-BC가 0이다 라고 하면 주어진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요.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를 좀 잠깐 보세요. 좀 밑에다 쓸게요. 공간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C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모 분자를 C로 나눌 거거든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C분의 AX 더하기 C분의 B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정리하면 밑에다 쓰면서 차분하게 쓸게요. 왜냐면 자리가 되게 계속 필요할 것 같아서. X 더하기 C분의 D분의 C분의 AX 더하기 C분의 B라 쓸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딱 봤더니 얘가 우리가 여태 했던 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정리했어요? 여태까지. 얘들아 분모랑 똑같은 걸 분자에 쓰고 정리해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x 더하기 c분의 d x 더하기 c분의 d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c분의 a니까 c분의 a를 곱해요. 그러고 나면 여기를 살짝 정리해보면 c분의 ax 더하기 c제곱 ad 이렇게 되거든요. 불필요한 c제곱 ad가 있었으니까 얘를 이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랑 같아야 되는데 원래 보시면 얘가 있어요. 얘가. 얘를 한 번 더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태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여태 어떻게 했냐면 약분하고 막 정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분이 돼요. 이렇게. 하고 요 분자 쓸게요. 한번 천천히 하는 게 낫겠다.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했어. 천천히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천천히 이렇게 쓰시고 헷갈릴까봐 제가 여기 분자는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좀 중요해요. 여기를 좀 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분자를 조금 볼 거예요. 분자. 여기를 좀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AD-BC가 0이었거든요. 이 조건에서. 이렇게. AD-BC가 0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D는 BC가 되고 지금 제가 필요한 거가 있어서 C가 또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C분의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C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래서 C의 제곱 AD는 C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볼까요? 이 값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죠. 이게. 얘가 C제곱분의 AD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약분이 아니라 속어죠. 속어. 여기가 0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런 모양의 함수지만 만약에 C가 0이 아닌데 AD-BC가 0이 돼버리게 되면 얘는 Y는 요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수함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항함수도 아닌 유리함수를 다루려고 하면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다른 색깔을 좀 쓰겠습니다. 빨간 색깔을 쓰면 결론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C도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D 빼기 BC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그래서 옆에 명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